큐. 우리공화당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 강의하려는 내용은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법안과도 연관성이 있는데, 이른바 이제 이 좌파들이 이제 이 좌파 정치 교육을 제도화 시키려는 그런 내용의 악법, 이른바 이제 시민교육 지원 법안이라고 하는 건데, 정식 명칭은 그렇습니다. 정식 명칭은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아닌데 줄여서 그냥 시민교육 지원 법안이다, 이렇게 줄여서 말할 수 있는데,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을 갖는가 하는 거, 그 문제점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약간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해야 될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좌파들의 전략이 어떤 전략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약간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민교육 지원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라는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 4월 16일 대표 발의를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12명이 찬성을 해가지고 총 13명이 발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은 현재는 이게 소관 상임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입법 예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며칠 남았죠. 5월 7일까지가 입법 예고 기간인데, 근데 조금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11건이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출되어 있는데, 이 1011건 가운데 물론 절대 다수는 반대 의견입니다. 반대 의견이고, 그런데 이 반대 의견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걸 발의가 되고 입법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지금 뭐 우리 우파 국민들께서도 이제 이 입법 예고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의견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생각할 게, 지금 좌파들이 밥그릇 챙기기, 그리고 일종의 그 이념적인 그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내용을 하는, 교육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법률안들을 많이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의 교육, 민주시민교육 또는 노동인권교육, 그리고 성인지교육, 이에 관련된 이 법안들이 다 제출되어 있죠. 이거 제가 강의도 해드렸는데, 어떻게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그 다음에 성인지교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좌파 단체들, 좌파 인사들을 대거 동원시켜가지고 하여튼 이 교육계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지금 학교 교육은 사실상 정교조에 장악되어 있는 상태죠. 학교 교육은 그렇습니다. 그럼 학교 교육 말고 이제 사회교육이죠. 사회교육의 경우는 이제 그 정교조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 지원 법안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좌파들이 대거 진출하게 만들고 그들을 이제 먹여 살리는 거죠. 밥그릇 챙기기죠. 이렇게 하려는 그런 이제 의도로 이런 법률안들을 발의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실제로 법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마치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립적인 것처럼 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같은 것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위장입니다. 좌파들이 하는 건 그렇죠. 항상 그럴듯한 마치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그런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게 처음에는 인력들이 누구냐? 근데 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지면 누가 위원으로 들어가느냐? 전부 좌파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좌파들이 이런 기관들을 다 장악해가지고 좌파들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은 정규죠.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민교육 같은 거. 뭐 대학가 같은 경우는 뭐 교수 노조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 정교조나 하여튼 대학의 교수 노조 또는 민교육 이런 기관이 학교 교육을 장악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명목의 교육. 그래서 뭐 민주 시민 교육, 뭐 노동 인권 교육, 그리고 또 뭐 성인지 교육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법안의 명칭에서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 이제 법안이 뭐냐면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법안 시민교육지원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민주자가 빠졌죠. 민주자가. 이 바로 민주자를 뺀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 이게 물론 제 강의에서도 지적해 드렸지만 하여튼 이 민주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여튼 좌파 중심 교육이다.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런 비난을 뭐 살 것을 충분히 예상했든지 민주자를 빼버린 겁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 강의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하여튼 민주라는 명칭을 빼고 마치 중립적인 것처럼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제대로 야당 노릇도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힘당에게 민주 뺐으니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민주를 뺐습니다. 뺐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감독위원회 같은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감독위원회를 둬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감독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부 사실은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종의 쇼죠. 왜냐하면 감독위원회조차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즉 좌파 진영의 인사들로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정치적 중립성을 감독해야 될 감독위원회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띠는 거죠. 그럼 감독 기능이 사실은 유명무실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 법안의 목적, 이 법이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있냐, 그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 민주시민, 민주주의 발전 이렇게 내세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법령에는 법 1호에서는 민주를 빼버렸습니다. 민주를 빼버린 거죠. 법령에서는 민주를 빼버리고 근데 내용은 전부 민주주의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좌파 정치 교육이다 하는 것을 사실은 이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근데 이 면에서는 민주를 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럼 이 시민교육이라는 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했던 것을 시민교육이라고 명칭을 변경했는데, 그럼 시민교육이 뭐냐? 모든 국민이,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과제, 교육과 재반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합리적 사고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과 재반 활동, 교육과 재반 활동 이게 이제 시민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해도 다른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 민주시민 교육 제도, 시민교육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좌파들이다 그런 얘기죠. 바로 그럼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좌파 성향의 정치 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하여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자체를 놓고 보면 시민교육이라는 게 하여튼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질과 역량, 이걸 기를 필요는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우파 정권이 다시 들어서게 된다면 이런 교육 실시해야 됩니다. 합리적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실제로 이런 교육이 정책으로 편향된 좌파 인사들에 의해서 이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법을 분석할 때 겉으로 선언된 명시적으로 표현된 목적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숨겨진 목적,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좌파들은 굉장히 포장을 잘합니다. 이 포장을 잘하고 또 본색은 감추는 거죠. 진짜 숨겨진 진짜 의도는 감춥니다. 감추면서 실제로 그걸 하고 바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시민교육 단체라는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민교육 단체라는 게 뭐냐? 시민교육을 실시하거나 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민교육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여러 가지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좌파들이 자기들끼리 단체 만들어가지고 많이 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좌파들의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인권교육, 민주주의 교육,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좌파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우파로서 좀 철저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민교육 단체를 제대로 우리가 우파 진영에서는 양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교육 단체가 시민교육을 실시하는데 그걸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근데 우파 단체가 이 시민교육 단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좌파 독식입니다. 좌파 독식.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시민교육을 장악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뭐냐면 세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첫째가 하여튼 사회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시민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사회 모든 영역입니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시민교육을 아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원칙, 이 원칙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여튼 좌파 정치 교육을 사회 곳곳에 침투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로 3조 1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각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시민교육을 실시한다 하는 거죠. 전방위적으로 침투시키겠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가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여기서 정치적 중립성을 기본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바로 저도 지적했지만, 하여튼 민주시민교육, 이런 노인권 교육, 성인지 교육, 다 이게 좌파 성향의 교육이다. 그런 비판이 당연히 제기되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편향성을 감추기 위해서, 실제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실시하겠지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기본 원칙이다 하는 것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편향성을 가리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기본 원칙으로 선해놓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위장전술이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가 뭘 강조하고 있냐면, 하여튼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이게 뭐냐면,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혜택과 지원을 주겠다는 거죠. 즉, 시민교육에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좌파 진영에서 움직이니까, 좌파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교육을 많이 받게 되겠죠. 좌파 진영 사람들이. 그러면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해줘가지고
실제로 그게 뭐냐면 일종의 유인 동기가 돼서 좌파 인사들이 마치 국민이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여튼 정치적 중립성을 내걸고 실제로는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실시하면서도 하여튼 여러 가지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참여를 유인하는 그런 이제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의 내용은 정말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시민교육의 내용이 뭐냐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민주적 정치 제도에 관한 사항. 자,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민주적 정치 제도에 관한 사항. 여기도 우리가 유념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해본다면 아마 여기는 거의 일찍 민중민주주의 내지는 인민민주주의 이런 것이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우월한 그런 민주주의다. 그래서 그래서 뭐냐면 좌파들이 추구하는 그런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런 논리를 이제 펴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한가? 걔들은 직접 민주주의 같은 거 많이 주장하죠. 그래서 정치 제도도 마찬가지, 정치 제도도 민주적인 정치 제도도 하여튼 좌파들이 지향하는 직접 민주주의 이런 요소를 강조를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침투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2호가 뭐냐면 이 사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2호가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 좌파들이 내세우는 게 있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 연령을 더 낮춰야 된다. 지금 공직선거에서 원래 19세 했던 것을 지난번에 18세로 낮췄지 않습니까? 또 이거 더 낮추자. 그래야 많은 국민들의 참정권이 보장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펼 겁니다.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좌파들이 하여튼 자기들에게 유리한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3호가 뭐냐면 민족 토론 방식 및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 그래서 토론하고 결정하고 하는 절차를 이제 교육을 시킨다는 건데, 사실 이도 일종의 좌파적 논리에 입각한 그런 토론, 그리고 또 결정, 이 방식을 또 강조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 내용 자체가 하여튼 좌파들의 정치적 요구나 주장, 이것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걸 교육시키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이 교육 내용의 시민교육의 그 내용에 포함될 거고, 그 밖에 이제 시민의식 함량 및 정치 참여 제고에 관한 사항. 이거 정치 참여 제고 이런 거 마찬가지죠. 투표 연령 인하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런 거, 이런 것을 주입시키는 교육이다. 근데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좌파 색채가 없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중립적인 것처럼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 내용은 완전히 좌편향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이 이제 뭐냐? 이제 또 조직 만드는 겁니다. 좌파들 밖으로 챙겨줘야 되니까요. 그거 만드는 건데, 이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최고 의결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시민교육위원회입니다. 지난번에 한병도 법안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위원회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민주 빠졌고 시민교육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병도 법안에서는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어디다 설치하게 되냐면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행정안전부라고 하는 것이 행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책 중립성을 담보할 수가 없죠.
정부기관 안에 설치했으니까 당연히 뭐 여당 편향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적 중립성 그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이 법안에서는 시민교육지원법안에서는 이걸 어디다 설치하게 됐냐? 이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래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바로 시민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뭐 아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 사무를 관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건 뭐냐? 첫째 선거사무를 관할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정당사무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선거사무와 정당사무를 관할하는데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 선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또 정당사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돼야 되죠. 근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완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치적으로 예속시켜버렸죠. 그래서 근데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도 굉장히 편향적인 선거관리를 해가지고 이제 무리를 빚은 적이 있는데, 근데 어떡하네, 마치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래 시민교육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 이런 식의 이제 일종의 눈속임을 하는 거죠. 눈속임을 해가지고 그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 시민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원이 좀 달라졌는데요. 원래 한병도 법안에서는 뭐냐면 20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번 법안에서는 위원장 1명 그리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총 13명 이내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위원을 어떻게 하느냐? 위촉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 위원을 위촉합니다. 지난번 한명도 법안 같은 경우는 임명도 하고 뭐 또 위촉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중립적인 기관이라고 봐서 임명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위촉을 하게 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제 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20명 이상이 돼야 교섭단체죠.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이 두 정당에서 한 명씩을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씩 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교섭단체별로는 하여튼 여당, 야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균형을 맞춤으로 인해서 뭐냐면 하여튼 정책 중립성이 보장된다. 이렇게 그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근데 어떡하네,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여튼, 위촉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여튼 이 시민교육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근데 이제 시민교육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은 광범위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시민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계획에 관한 것이라든지 또 이제 시민교육 지원 그리고 전문인력 육성 이게 다 바꿔치는 거죠. 하여튼 뭐 시민교육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이 좌파들에게 다 일종의 뭐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영문화 교육 콘텐츠 개발 같은 거 할 수 있게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국내외 시민교육 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이것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냐? 하여튼 외국에 있는 시민교육 단체들과 교류 협력을 하기 때문에 이 위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국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예산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으로 이제 외국도 나가는 겁니다. 교류 협력이라는 핑계로. 그래서 좌파를 다 이제 외국에 다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하여튼 온갖 명목을 다 붙여가지고 하여튼 좌파들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민교육의 실시와 지원해 가는 사항들을 이 시민교육위원회에서 관장을 한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이제 위원회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3년이고, 근데 이 지금 그 연임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뭐 금지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임 할 수 있는 걸로 먼저 봐야 될 텐데, 하여튼 3년 하게 돼 있고, 다만 이제 이게 형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위원 같은 경우는 매직이다. 매직이고 그래서 보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수당과 실비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액수의 금액이 금전이 지급될 겁니다. 그래서 뭐 돈벌이 수단이죠. 다 좌파들 이렇게 하게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 시민교육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심의 의결 기구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진짜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시민교육위원회는 뭐 의결기관인데 실제로 실무를 처리할 수는 없죠.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실무를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무를 집행하는 기관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민교육위원회 아래에 뭘 설치하게 되어 있냐? 시민교육원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한 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민교육원의 구체적인 조직, 그 다음에 소속 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들은 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병도 법안의 경우에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법안에서는 그 시민교육원의 조직이나 구성 이것에 관해서는 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간에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시민교육위원회보다도 아마 시민교육원이 훨씬 많은 인력과 예산을 아마 확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좌파를 뽑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이 실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공무원 신분이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좌파들 충원하고 그 막대한 예산 주는 거죠. 그래서 인력과 예산, 우리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지만 관료직의 병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어떤 조직이든 간에 몸집을 키우려고 합니다. 몸집을 벌리려고 하죠. 그래서 가능한 많은 인력 그리고 많은 예산 이걸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교육원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력과 예산을 실제로 운용하는 그런 거대한 어떻게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기관으로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저는 어떤 의도도 있다고 보느냐면 아마 이 시민교육 지원 법안 자체는 일종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지금 여당 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어떻게 말하면 유인하는 그런 효과도 아마 기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죠. 또 내년 2월에는 바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앞으로 큰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큰 선거를 앞두고 하여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진짜 큰 선물 주는 겁니다. 이런 기관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시민교육위원회, 시민교육원 이런 걸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중앙선거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어떻게 말하면 혜택을 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냐, 중앙선관위 자체가 여당 쪽으로 편향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또 꿈을 주는 겁니다. 또 주는 거죠. 그래서 여당 편향적인 그런 선거관리, 정당 사무관리 같은 것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다. 부수적으로 그런 것도 저는 의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중앙선관위를 구호삼기 위한 미끼로서
이 법안을 던져주고, 그래서 하여튼 예산하고 인력 많이 줄 테니까 내년 선거에서 알아서 해, 뭐 이런 의미가 저는 있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교육원이 어떤 사람이 뭐 들어가느냐, 이거 뭐 위원도 마찬가지고 이 교육원도 또 마찬가지고 전부 들어가는 건 뭐냐, 하여튼 시민교육 관련 단체에서 활동했거나 뭐 그 분야의 전문가, 이 사람들을 위원으로 뽑고, 하여튼 뭐 그다음에 뭐 공무원 또는 원장을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좌파 인사죠. 좌파 인사를 뽑겠다는 겁니다. 시민교육위원회도 그렇고, 하여튼 시민교육원 원장도 그렇고, 그 아래 직원도 그렇고, 전부 좌파 인사로 뽑겠다는 것을 또 드러내고 있다 하는 걸 또 말씀드리고, 또 재밌는 게, 이 시민교육원 안에 뭘 두게 되어 있냐면 자문기구라는 걸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기구. 그래서 이제 그 자문기구를 두고 자문위원 많이 위촉하는 거죠. 많이 위촉해가지고 거기서 좌파 인사들이 전부 자문위원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좌파 인사, 좌파 쪽 사람들이 하여튼 이쪽으로 이 시민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하여튼 뭐 공무원이나 또는 뭐 적어도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이 중앙선관위 쪽에 진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선거정당 사무를 하여튼 그쪽에 편향되게 그렇게 수행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좀 장기적인 노림수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기적으로 하여튼 선관위를 장악한다, 좌파들이 장악한다. 실제로 이 좌파들은 근데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공무원 시험이나 뭐 이런 게 합격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죠. 보통 뭐 좌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가 공부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공부 안 하는 이 좌파들이 하여튼 공직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는 거죠. 이와 같이. 그래서 하여튼 시민교육원이라는 것을 만들게 돼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이제 그걸 감독하기 위해서 감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또 위원회입니다. 또 감독위원회입니다. 그 시민교육위원회도 있고 이제 감독위원회가 또 있는데, 이건 바로 뭐냐, 정책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걸 감독하라는 겁니다. 감독하기 위해서 감독위원회를 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치 가겠죠. 그 좌파들에게 감독위원회 자리에 앉힙니다. 좌파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감독위원회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좌편향된 교육은 아무 동의 안 하겠죠. 조장할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우파 쪽의 또 우파적인 내용의 그런 시민교육을 하면 그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라고 해서 시비를 걸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여튼 우파 진영에서 하여튼 시민교육에 참여하거나 시민교육을 실시하게 될 때 그것이 정책 중립성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그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어떻게 말하면 우파적 입장에서의 시민교육을 통제하는 이런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좌파 성향의 시민교육은 놔두는 겁니다. 근데 우파적 시민교육 이런 것들은 철저히 배제시켜버리는 거죠. 왕따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독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이제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에 그런 인사는, 즉 우파 인사는 이제 시민교육에 발붙일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립성이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민교육가로서의 자질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시민교육계에서
퇴출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파 전멸 사태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야당 목소로 뭐 위원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좌파들이 뭐 다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파 그 시민교육 전문가들은 전부 배제되는 거죠. 우리 좌파들의 전략을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정책 중립성이 기본 원칙이다. 시민교육의 기본 원칙이다. 그래서 정책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독위원회를 둔다. 마치 굉장히 정책 중립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뭐냐, 하여튼 감독위원회조차도 좌파들이 장악하는 겁니다. 그럼 감독위원회는 뭘 하냐, 우파 시민교육을 감독하는 겁니다. 통제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 우리가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파 시민교육과 시민교육 그 활동가들은 완전히 이 시민교육 그 판에서 배제시켜버리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거죠. 어떤 명목으로? 아니, 이 시민교육 지원 법안에서 기본 원칙으로 세운 정책 중립성을 위반했다. 그래서 퇴출시켜버리는 겁니다. 정말 이게 이 좌파들의 어떻게 말하면 힘이 한 거죠. 좀 나쁘게 말해서 정말 악랄한 겁니다. 악랄한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튼 우파 그 시민교육 담당하는 분들을 하여튼 어떤 명목으로도 이 사람들 그 시민교육계에서 퇴출시키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못 비밀입니다, 이거는. 그 좌파들 그 특징이 자기들이 숫자가 조금이라도 많으면 완전히 행포를 부립니다. 다수의 행포 부립니다. 자기들이 소수일 때는 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근데 회의를 무력화시켜버리죠. 회의 같은 것이나 어떤 활동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일일이 딴지를 걸어가지고 딴지를 걸어서 완전히 무력화시키는데, 만약에 자기들이 다수다 그러면 독재식으로 완전히 독재적으로 밀어붙입니다. 감독위원회가 그런 총대를 매는 일종 완장질을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기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럼 실무 교육은 어떻게 담당하느냐? 그럼 이게 이제 시민교육센터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교육센터는 하여튼 특별시, 광역시, 도, 시도라고 하는데 시도의 시민교육센터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치구, 구죠, 시, 군 이 단위에도 마찬가지로 시민교육센터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거 다 좌파들의 밥그릇입니다. 지역 단위까지, 시, 군, 구 단위까지 이제 좌파들이 활기를 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그 시민단체 형식으로 활동을 해왔죠. 이제는 공식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식 기구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좌파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 단위뿐만 아니고 시, 군, 구 단위에도 교육센터를 설치해가지고 하여튼 정말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죠. 전방위적으로 침투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 군, 구 단위에서 이 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각 시군구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교육센터를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시군구 선관위가 사실상 좌파 교육의 앞잡이로 행동대로 그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되죠, 말이.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성
질서를 유지한다. 포장을 그렇게 합니다. 자법을 실시하면서. 그래서 정말 정말 이 법안이 안고 있는 정말 심각한 문제점이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육을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시민교육의 기본계획이 있고, 그리고 시행계획이 있는데, 그거 이제 한병도 법안하고 달라진 건 뭐냐면, 원래 이제 한병도 법안에서는 뭐냐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조가 이번 법안에서 어떻게 바뀌었나? 하여튼 이 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시민교육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고, 이제 하여튼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아래 위원회에 설치된 시민교육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그리고 시행계획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교육위원회 아래 그 시민교육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시행계획은 그 시민교육원에서 수립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시행계획은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고, 또 뭐 당연한 건 이제 뭡니까? 시민교육 내걸고 이제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좌파들이. 그래서 뭘 하겠냐? 자, 국가는 어떤 의무를 짓냐? 하여튼 시민교육을 지원해야 될 의무를 집니다.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국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바로 이제 의무 규정으로 도입해 들어왔습니다. 재량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국가는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하여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게 국가는 이 의무사항이고,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하여튼 이게 뭐 마치 재량사항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다 하겠죠. 돈 퍼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뿐만 아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원회는 어떻게 되냐? 각 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협조 요청을. 그런데 위원회가 시민교육위원회입니다. 시민교육위원회가 협조 요청을 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조 요청에 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대단한 특혜를 받는 거죠. 하여튼 위원회가 협조 요청을 하면 그 해당 기관은 하여튼 협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정규 학교 있죠. 학교보다 또 더 많은 혜택을,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어떻게 정책 중립성이라는 것 때문에, 교육의 정책 중립성 때문에 내놓고 좌파 교육을 할 수 없잖아요. 내놓고 좌파 교육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온갖 지원을 다 받는 겁니다. 협조 요청도 협조도 받아낼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말하면 철저히 하여튼 문재인이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하여튼 또,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한 지금의 그 의회 상황을 이용해서 챙길 거 다 챙기자는 겁니다. 또 이런 기회가 오겠나? 챙길 거 다 챙기자는 거죠. 정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시민교육 단체에 기금품이나 기타 이것을 기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기부를 할 수 있게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일반인, 그러니까 이 시민교육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하여튼 뭐냐면
그건 뭐 개인도 가능합니다. 개인도 가능하고 법인이나 단체도 가능한데, 법인 생각나시죠? 법인은 바로 뭡니까?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 기업, 뭐 단체 이것들이 기부를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뭐 어디를 거치냐면 교육위원회를 거칩니다. 시민교육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시민교육 단체에다가 기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교육 단체에다가. 근데 이게 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른바 기부금품법에 의하면 이게 기부를 받는데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기관은 기부금품 못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뭐냐면 전부 이 그걸 풀어가지고 하여튼 시민교육 단체에는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특기를 준 겁니다. 특기를. 일단 시민교육 단체에 개인, 법인, 단체가 기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개인은 뭐 개인이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은 회사가 되겠죠. 단체 같으면 근데 뭐 민주노총, 정교조 단체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기부를 하는데 특정 시민교육 단체에 기부를 하는 겁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지정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지정 기부를 어느 시민교육 단체에 기부하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그냥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법상의 제한을 풀어준다는 차원으로 거치는 게 아니고, 이게 이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당에 당비를 내면 이 세금공제를 받죠.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세대상의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민교육 단체에 기부를 냈을 경우에는 정당에 당비를 낸 것과 똑같은 수준의 뭐냐면 세금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 10만원까지는 전액 돌려받고, 그리고 10만원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뭐냐면 보통 15%, 또 일정한 액수 이상이 되면 25%까지 환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세금 혜택 충분히 받으면서 그 기부를 한 사람이 말이죠. 받으면서 좌파 지원하는 겁니다. 사실 이 기부라고 하는 것이 세액 공제를 해주게 되면 이게 사실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시민교육 단체에다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하고 같습니다. 시민교육 단체는 좌파 성향의 단체가 대부분이죠. 그럼 이 좌파 성향 단체는 기부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사실은 국가로부터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셈이 됩니다. 마치 정당이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좌파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이 시민교육과 관련된 이 자리는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그리고 그 시민교육 단체들은 뭐냐면 이 기부 제도를 통해서 활동자금 다 모집하는 겁니다. 활동자금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덩치 키우는 겁니다. 정말 이게 정말 악랄하죠. 정당 수준의 지원과 같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냐면 이게 머리를 쓴 게 뭐냐. 하여튼 정당 우리가 정당에 당비를 내거나 또 기부를 하면 세금공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정당 사업을 누가 관장합니까? 바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닙니까? 근데 이걸 교육위원회를 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를 하니까 어떻게 똑같이 정당에게 부여하는 혜택과 똑같은 혜택을 하여튼 기부를 한 사람들에게 부여를 해주고, 그래서 좌파 성향의 시민교육 단체들이 간접적으로 그 국가 예산을 통해서 사실은 자기들 배를 불릴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죠. 정말 그래서 이건 하여튼 지금 이제 좌파들은 하여튼
이번 기회에 빼먹을 건 다 빼먹자는 겁니다. 나라에 그들 나든 말든 관계없이 하여튼 다 좌파들이 다 진출해서 자리 다 장악하고, 그리고 기부제도를 통해서 또는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하여튼 자기들 한몫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정말 정말 무시무시한 계획을 숨기고 있는 그런 바로 악법이 바로 오늘 말씀드렸던 그 시민교육 지원 법안이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마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에서 이거 저지시킬까요? 안 시키겠죠. 그래서 정말 걱정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좌파를 이제 판 다 깔아주는 거죠. 자, 먹을값 이렇게 많으니까, 자, 지금까지 고생한 사람들, 한 자리에 다 해라. 돈도, 하여튼 내가 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여튼, 돈 벌 수 있는 기회 줄 테니까, 활동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정말, 악질적인 이런 법안을 하여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라는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제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하여튼 국민의힘당은 해체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해체와는 별개로 이런 악법들 좀 제대로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한병도 법안하고 그리고 요 민형배 법안하고 이걸 또 짜집게 해가지고 또 만들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뭐 국민의힘 요구사항 조금 반영해가지고 통과시키겠죠.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생각하면 정말 정교조의 그 적폐는 아마 저리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 정교조는 하여튼 학교 교육에서는 그 성격상 정치 교육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징계사유도 되고 학부모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근데 이게 시민교육은 어떻습니까? 노골적으로 정치교육 아닙니까? 좌파 정치교육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할 방법도 없어요. 시민교육인데 시민교육이라는 이름을 딱 내거니까 이걸 막기도 비판하기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법안이 반드시 저지돼야 되는 내용. 그래서 우리 동지님께서도 혹시 지금 아직 입법 예고 중이니까 그 입법 예고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반대 의견 많이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더 많은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하여튼 국민의힘당이 뭐 힘 못 쓰니까 우리 애국민들께서 나서신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하여튼 우리의 의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민주자를 뺀 시민교육 지원 법안이라는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강의는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악법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